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2차 전지 섹터의 약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원래 전력 관련주 중심으로 다루고 싶었는데 너무 반가운 마음에 2차 전지 섹터에 속한 종목들 차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공부하고 있는 돌파매매 관점에서 차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종목은 대주전자재료입니다. 꼭 소개하고 싶었던 종목이었는데 오늘 공교롭게도 급등이 나왔네요. 앵커님 나오세요. 11일 코스닥 시장에서 대주전자재료 주가는 오전 10시 5분 현재 전거래일보다 20.23% 오른 14만 8천원을 기록하고 있다. 장중 15만 2,600원을 터치해 장중 변동성 완화 장치 VI가 발동되기도 했다. 1981년 설립된 대주전자재료는 전기 전자부품에 적용되는 전자재료를 개발, 제조, 판매하는 코스닥 상장사다. 2차 전지용 실리콘 음극재를 비롯해 태양전지 전후면에 들어가는 태양전지용 전극재료, LED용 파우더 등 형광재재료, IT 모바일, 디스플레이, 자동차에 사용되는 전자부품용 전극재료인 전도성 페이스트 등이 핵심 제품이다. 특히 실리콘 음극재는 2차 전지, 에너지 밀도와 충전 속도 단축 등을 위해 필요한 핵심 소재다. 배터리 시장 조사 전문 SN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1만 톤을 기록한 실리콘 음극재 수요는 내년 3.9만 톤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대주전자재료는 최근 자사 실리콘 음극재 적용 차종이 2종에서 9종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실리콘 음극재가 글로벌 완성차 회사의 신규 공급망에 편입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주가를 밀어올리는 요인으로 관측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는 올해 말 2170 배터리를 선보이기 위해 협력사와 제품 출시를 논의하고 있다. 신형 2170 배터리에 실리콘 음극재를 적용할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대주전자재료에 대한 관심이 부상하고 있다. 이상입니다. 2차 전지 섹터의 부활은 누구나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시기가 언제일까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올해 4분기나 내년 초에 업황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시장 분위기로 보아서는 그 시기가 조금 앞당겨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2차 전지에도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2차 전지 장비, 부품, 소재 등등 세분화해서 여러 파트가 있습니다. 양극재는 이미 성장의 한계점에 도달해 있다고 말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2차 전지 섹터에서도 옥석을 가려내야 합니다. 그 중에 제가 주목하고 있는 섹터는 4680 배터리 섹터와 전고체 관련주들입니다. 차세대 배터리로 꼽히는 전고체 제품 이전에 나올 수 있는 가장 개선된 형태가 4680 배터리입니다. 전고체 배터리의 실용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뉴스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앵커님 다시 나오세요. 대주전자재료 레몬 등 2차 전지, 전고체 관련주에 강한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 이외에 EV 첨단 소재 레이크 머티리얼즈, 한농화성, CIS, 첨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유일에너테크 원준 등도 상승하고 있다. 전고체 전지는 기존 액체 전해질을 고체 전해질로 대체한 차세대 2차 전지이다. 높은 에너지 밀도, 안전성, 수명 향상 등의 장점을 지닌 전고체 전지는 미래 에너지 시장의 주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액체 전해질과 달리 발화 위험이 없어 안전성이 뛰어나다. 수명 향상, 빠른 충전 속도 등이 특징이다. 전기차 시장의 확대,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보급 증가, 정부의 정책 지원 등이 주요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현대위아, 셀트리온 등이 전고체 전지 개발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 이상입니다.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도 파트로 나누어 밀도 있게 공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도 밧데리 아저씨가 최고 권위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 생각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이 분야의 전문가들 중 꽤 신뢰도가 높은 사람들 5명 정도의 이야기를 분석해 공통분모를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제가 이 종목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기업은 다방면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자제품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다양한 전자부품용 소재를 종합적으로 개발, 제조하는 전자재료 전문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중 2차 전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배터리 재료 이외에 스마트폰, 노트북 등에 사용되는 칩형 전자부품에 응용되는 칩부품용 전극재료와 LED용 형광체, AMOLED 재료, 태양전지용 전극재료 등 다양한 제품군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형광체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9LG 화학으로부터 이 분야를 인수하여 세계 2위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기 전자 부분에서 소부장 으뜸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실리콘 음극재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리콘 음극재는 소재에 따라 배터리 성능이 크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천연흑연 음극재, 인조흑연 음극재, 실리콘 음극재 등이 있는데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리콘 음극재는 차세대 배터리 소재로 불립니다. 지금 사용되는 음극재 대부분은 흑연 기반입니다. 배터리 충전 시 리튬이온이 흑연층 사이사이로 침투하면서 해당 층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내부 구조가 변화되어 배터리 용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흑연계 배터리에 대한 대안이 바로 실리콘 음극재입니다. 고용량, 고출력, 급속 충전 설계 등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다만 실리콘계는 내구성과 팽창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흑연 음극재의 실리콘 함량을 높여가는 식으로 보완 중이라고 합니다. 대주전자재료는 2010년 중반부터 LG엔솔과 손을 잡고 실리콘 음극재 연구를 본격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대주전자재료는 마그네슘을 더한 고효율 이산화기소 개발에도 성공했다고 합니다. 2020년 400톤이었던 실리콘 음극재 생산 능력을 2만 톤, 그리고 2027년까지 5만 톤 캐파를 갖출 계획이라고 합니다. 향후 세워질 새만금 생산기지까지 더해지면 2030년에는 10만 톤 캐파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중장기 투자자라면 이러한 우수한 기업의 시드의 일부를 묻어두고 한 5년 뒤에 꺼내볼 것도 같습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주봉을 먼저 보겠습니다. 딱 보기에도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1차 상승 이후 아주 커다란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가 최근 돌파가 나왔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주봉상에서도 돌파 자리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주식은 신고가 영역에 들어섰습니다. 신고가 영역에서는 이전 상황이 큰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 종목에 큰 악재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전고라인 위에서 주가가 등락을 반복할 것입니다. 우리의 타점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241선 돌파에 실패한 자리입니다. 돌파에 실패하면 어김없이 하락세로 이어집니다. 그러다 반등하는 자리가 나옵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보시면 알지만 지지라인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지지라인을 잘 지켜준다는 것은 곧 돌파가 나온다는 신호입니다. 이 캔들이 이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캔들입니다. 왜일까요? 그렇습니다. 최초 상승 지점입니다. 잠잠하던 거래량이 볼벤 바닥에서 최초로 터진 자리입니다. 집문서, 땅문서. 이후 다시 지지라인을 잘 지켜주는 모습이 또 나옵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꼭 명심해 두시길 바랍니다. 어떤 종목의 차트를 분석할 때 저지발을 꼭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지라인을 잘 지켜줄 때 곧 돌파가 나올 것을 예상하고 돌파의 조짐이 보일 때 타점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또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돌파 캔들이 보입니다.
이 캔들입니다. 이후 다시 전고 돌파가 나옵니다. 또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돌파가 나왔지만 저지바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재돌파가 나옵니다. 여기입니다. 이제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좋은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엠벨선이 깨어지는 지점입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아무리 상승세가 좋은 종목이라 할지라도 추세가 꺾일 때가 있다. 그 자리에서 미련 없이 매도해야 한다. 엠벨선이 그 자리를 기가 막히게 찾아준다. 혹은 61선 차트에서 공중부양선을 이용해서 매도 타점을 찾아도 된다.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야 하고 고점에서 본격적인 하락 추세가 시작이 될 때 재빨리 눈치를 채고 빠져나와야 한다. 매수보다 더 어려운 것이 매도이다. 매수가 기술이라면 매도는 예술이다. 매도 타점을 놓치면 길록인 횡보나 하락 구간을 견디어내야 하는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이를 명심하고 매도 타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후 상황을 보겠습니다. 대세 변곡점이 보이시나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241선이 수평 상태에서 121선과 241선의 이격이 좁아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121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집문서, 땅문서.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제가 차트를 좀 키워보겠습니다. 장대 양봉 이후의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장대 양봉 이후 장대 양봉의 몸통이 크게 깨어지지 않고 장대 양봉의 고점에서 횡보하는 자리입니다. 돌파의 전조 현상으로 가장 확실한 것이 큰 오빠 캔들입니다. 두 번째가 저점을 높여가며 저항 라인에 캔들들이 밀착해 있을 때입니다. 이 경우는 두 번째에 해당합니다. 캔들들이 저항 라인에 바짝 달라붙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더니 아주 조금씩 저항 라인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슈팅 직전에 많이 나오는 그림입니다. 이후 상황도 보겠습니다. 앞에 나왔던 상황과 동일한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대 양봉의 몸통을 크게 깨지 않았습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몸통의 대략 3분의 1 지점에서 지지라인을 잘 지켜주며 저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니 오늘 슈팅이 나왔습니다. 오늘의 또 다른 주제입니다. 장대 양봉 출현 이후 다음 상황에 예의주시해야 한다. 장대 양봉의 몸통이 크게 깨지지 않는다면 돌파의 신호로 보아도 무방하다. 이제 다시 차트를 느려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신고가 영역에 들어섰습니다. 우리는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만 찾으면 됩니다.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여기서 급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밤샘 작업을 할 일이 또 생겼네요. 2차 전치 섹터의 전반적인 반등세가 엿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업황 자체가 호황이 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 전에 미리 이 섹터에 대한 공부를 해두셔야 합니다.
어떤 섹터에서 어떤 이슈로 주가가 급등을 보이는가를 유심히 관찰을 해야 합니다. 시장의 흐름을 관찰하는 것이야 말로 주식 투자자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작업 중 하나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편한 밤 되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